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에 해당이 되죠. 오행으로는. 무토는 고항토가 되는 것이고,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광야, 방대한 개념 토를 말하는 것이고, 기토는 전원 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과 같다. 그리고 기토를 볼 때는 항상 뭐가 심어져 있다? 예를 들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이라든가 작물, 오이 또는 뭐 가지, 고추 등등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텃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시사철 기토는 병화와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물론 원령에 따라서 간목을 필요로 하는 계절도 없지 않아 있고요.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도 기토는 간목을 취용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가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가늠한 것은 어디다? 원령이다. 원령이 어느 월이냐에 따라서 용신 치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축월에 해자축월 지금이죠. 해자축 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한습하다 보니 개수, 수보다는 화를 먼저 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대로 해자축월이 아니라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보다는 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묘진월 또는 신유술 춘추절 봄이라든가 가을에는 전체 상황에 맞게 기본적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나 병화개수를 위주로 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토의 특성,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 되겠죠. 북방. 그래서 일단은 수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축월이 아니라 해자월이 되는 것이고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오행이 왕하다?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 어제 공부했던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왕하면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쓰기보다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나 축월은 동절, 토가 왕하면서 동절이기 때문에 토가 동토가 되죠. 땅은 얼면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얼면 생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토왕절인 4월에 토가 다시 왕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격이 비견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거에 앞서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기토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다?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이때는 편제격.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무슨 격? 식신격. 만약 기토가 투출됐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비견격이 아니라 그냥 신금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은 일간이 등령해서 왕하고 그 다음에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춥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월간에 기토가 투출되기 때문에 토는 더욱더 왕해져 있는데 일지에서 해수라고 하는 뭘 봤죠? 정제를 봤습니다. 정제. 뭐 재물로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통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저 해수가 나한테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동절을 해동을 해야 되겠죠. 물이 얼게 되면은 땅을 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월의 해수를 보게 되면 해자축 방합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물이 많아진다, 재물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한기가 극심해진다.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연지에서 사화라고 하는 정의를 얻어서 조금 미흡하죠. 사화 하나만 가지고 이 엄동의 한기를 다 해동하기는 부족합니다만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죠. 와에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2045년 같은 경우에는 을축년이 됐는데 이때는 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다 얼었죠. 근데 그래도 2025년에는 이 사화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조후한다. 그냥 생시에서 화를 한 점 더 얻으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을목은 해수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기토가 싫어하는 것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토가 을목을 보면 잡초를 보는 것과 같다. 차라리 간목을 넣게 되면은 기토 안에 화초, 작물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을 보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뭐다? 잡초가 무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물상으로 보면 축월에 해수가 있다는 것은 토에 물이 자작자작 있는데 잡초가 이렇게 좀 심어져 있죠. 당연히 이제 햇빛이 살짝 들어와서 완전 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모양새가 좋게 보기는 좀 어렵죠. 따뜻해서 온기를 해주면은 해주고 을목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통관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사주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먼저 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축월에 해자가 다 있죠. 해자, 축, 방합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재성인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절의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이제 요거 해수하고 연지의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해충이다. 충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뭐가 되지 않는다? 사이충은 다행히 성립되지 않는다. 한기가 좀 극심하죠. 이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한 가지 남자의 경우에는 생시와 관계없이 뭐다 정해되어 때는 사이충이 돼서 이때 사화가 꺼트려진다. 이때 한기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추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해되어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월에 다시 이제 이렇게 축돌아서 일간왕이 지지만은 뭐다 을목 칠살이 천간에 있고요. 이거 칠살 무제라고요. 칠살이 있으면은 뭐 식상으로 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성으로 화살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시용해서 저 칠살을 어떻게든 순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지지에 있는 사화 가지고 연간 시간에 있는 칠살을 이렇게 순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것도 좀 춥죠.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이 경인 신묘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경금 신금이 있어서 목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요거 남자의 경우 요때 사회충이 된다 그랬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개사대운때 사회충이로 요렇게 사회충이 되겠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명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개사가보 을미대운은 화운이란 말이죠. 수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절인데 사이충이 되면 사화도 깨지지만 이 해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 병인시가 되게 되면 요거는 좀 달라지는 게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 일단 저 병화가 천간에 사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칠살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살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칠살이 있어도 아무리 뭐 칠살 을목이 해수인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병화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명의 경우에 이때 사회충이 된다고 했는데 인이 있으면 저건 인의 합이 되죠. 인의 합 물론 목이 됐지만 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병인시 정묘시가 되는 경우에는 여명의 경우에는 뭐는 되지 않는다. 사해충은 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여명도 한번 선택해 볼 만은 한데 여명의 경우에는 수기가 좀 이렇게 인의 한 목이 되다 보니까 수기가 좀 부족한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충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인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정묘시 선택할 바에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여명의 경우에도 뭐 따지고 보면 경인신묘, 임진, 계사 이렇게 되면 천간에 그래도 경신금 이렇게 쭉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갑오대는 을미대운때 수기가 부족한 좀 단점은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도 선택해 볼 만은 하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간은 또 진토를 봐서 일간은 왕이지만은 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는 금수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뭐 축토, 해수, 진중 개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금수운 쪽보다는 목화운 쪽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상관이 제사를 합니다. 요거 상관 제사 해서 요거는 이제 화가 두 개 있으니까 요것도 여명도 뭐 나빠 보이진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괜찮겠다. 여명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기사시 요거 좀 설명. 이거는 아까 여기는 이렇게 사회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사시는 이렇게 사회충이 돼요. 그래서 요 생시는 선택하기가 좀 껄끄러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신비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식신이 있어서 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굳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생시는 축월에 임수개수 투출 금이 신금 유금이 있어서 이거는 매우 한습합니다. 이거는 남자는 절대 안 되겠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그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다시 해수 한기 폭발 그다음에 칠살 이렇게 7살이 또 하나가 더 생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의뢰시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 남자 병인시, 여자도 병인시 선택해 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경호시도 남녀 불문 둘 다 한번 선택해 볼만 하고 임신 계유신 한기가 너무 생기게 되니 이거는 남자는 안 되고 여명 정도는 한번 근데 이렇게 썩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병인시, 경호시 정도 이렇게 해서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분만이 아니고서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